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23년 됐어요. 30년 돼서 제 방송 보시면은 다 이 머리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제 바가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옷도 항상 똑같은 옷 입고 다니거든요, 방송 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23년 동안 그 혼자 하시는 분이 1인 미용실을 가거든요. 근데 왜냐면 들어가서 앉으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사람들 볼 때마다 너 머리 스타일 신기하다. 바가지 씌워가지고 머리 자르니? 막 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냐? 가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도 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어렵게 야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이 머리 스타일만 보더라도 제가 왜 23년을 달리겠어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맞춤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단골의 기본이고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AI랑 로보틱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먹고 자고 움직이고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고 또 한 번 사고 진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뭐 구독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른바 강제 구독의 시대. 맞습니다. 구독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구독 경제를 처음에 2016년에 보고 칼럼을 제 기억에 2018년도인가부터 이제 주요 언론에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구독하면 뭐 9가지 독이냐 뭐 지금도 어제 제 지인 만났는데 네. 저를 안 지가 수십 년 되신 분인데 점심을 먹는데 저한테 야 너 아직도 공유 서비스 잘하고 있더라고. 아니, 공유 서비스 물론 한 적도 있는데 네. 공유가 제 메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아직까지도 야 공유 경제 잘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공유 경제. 네, 저는 구독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독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데 구독이라는 말이 구할 구자에 읽을 독자, 그쵸. 신문 구독이고 서브스크립션 이 단어도 사실은 뭐 신문 구독에 그 단어가 와가지고 맞죠.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구독 경제라는 단어를 만든지 아는데 구독 경제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원래 있던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컨셉을 좀 제시를 했으면 뭐 그러니까요. ESG가 됐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구독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사서 본다라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독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보면은 신문 구독, 우유 구독밖에 모르시니까 네. 우유 구독, 신문 구독 이야기했는데 우유하고 신문 구독을 좀 생각해보면 우유 같은 경우 왜 구독을 했냐? 우유는 잘 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집에다 냉장고가 있지만 예전에 집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 배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방송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뉴스를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실시간이죠.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방송도 없고 이 신문 빼고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사실상. 편리함이 아니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강제 구독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편리함 이런 건 구독 경제 1.0이었고 2.0은 구독을 안 하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이제 온 거죠. 이게 뭐 엉따 사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엉따 사건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처음이었어요. BMW 혹시 타시나요? 아닙니다. 저도 안 타가지고 BMW가 몇 년 전에 자기 홈페이지에 뭘 재밌는 거 올린 거예요. 뭐냐면은 앞으로 열선 시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열선 시트를 쓰려면 한 달에 24,000원, 1년에 23만 원을 내고 구독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열선 시트는 그냥 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지 막 이랬는데 그래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면서 엉따 사건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근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건데. 근데 BMW 이제 코리아 측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받았는데 우리가 번역을 빨리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어떤 칼럼 봤더니 한국에 있는 BMW 코리아에 의하면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번역을 제일 빨리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로써 일단락 됐는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 2022년 11월에 전기차 가속력을 높여준 구독 서비스를 냈어요. 이게 한 1년에 한 200만 원 되는데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데 그 돈을 내면 전기차를 딱 누르면 제로 100, 0에서 100km까지 가는 시간이 0.8초에서 1초 정도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0.8초 정도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한 1년에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낸 게 아니라 자동차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네. 각도도 사실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판매 1위가 도요다예요. 현재까지 네. 몇 년 됐는데 도요다는 일본 내에서 첫 양산 전기차를 2022년 5월에 냈는데 이때 재밌는 게 법인 말고 개인은 구독료를 내야만 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면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처음 냈는데 여러분 이 전기차 걔네한테 안 파니까 한 달에 구독료 86만 원 내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황당해했죠. 왜냐면 돈 주고 살 수가 없고 강제 구독시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2.0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맞습니다. 물건을 팔면 그 물건 판 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가 다 개인에게 가는 거지만 구독을 시켜주면 소유권이라든가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본사가 데이터를 얻고 디지털 트윈에 의해서 지형이라든가 혹은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번에 서비스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팔아버리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빌려주는 느낌의 구독 경제를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옵션형 구독 상품을 넣어서 수익도 증대시키고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한 예를 들면 포드 같은 경우에 2021년도도 굉장히 재밌는 특허를 냈는데 보통 자동차 비싸잖아요. 그래서 할부를 많이 하시는데 할부금을 다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할부 안 낸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고소 고발한다든지 이랬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할부금을 한 번 안 냈어요. 자동차 딱 타서 라디오를 누르면 라디오가 안 틀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 두 번째로 딱 탔는데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세 번째 했더니 갑자기 차가 갑자기 포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차가 많이 고장 났으면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관련돼 가지고 이거 컨트롤이 가능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 가전도 만약에 돈을 안 냈다 이러면 스마트폰에 문자를 늦게 간다든지 아까 말한 달사진을 못 찍겠다든지 다 가능한 거죠. 구독료를 안 내면 내 자동차가 자동으로 얘가 어디를 가나 제조사 본사로 제조 들어가서 본사가 안 내셨군요. 얼마 내세요. 카드 결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빼나와야 되네요. 그쵸. 차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바로 폐차장으로 가고 고소고발까지 해주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네. 가전제품도 구독 경제랑 관련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가전제품이 사실 구독이 기본이었는데 예를 들어가 집에 쓰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구독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18세기에 이 냉장고의 기본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몇십 킬로씩 얼음을 갖다 주는 얼음 구독 서비스가 있었어요, 유럽에. 아하. 이게 냉장고의 시초였고, 근데 얼음이 비싸잖아요. 네. 이걸 대중화 하려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냉매를 넣고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전제품 구독은 아까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가름하기로 하는데 구독 자체를 앞으로 안 할 수 없고 이 가전은 소형 가전 뭐 렌탈한 거는 저도 집에서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뭐 비대 등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 가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냉장고나 TV 등등으로. 냉장고도 이제 얼음 배달해 주다 보니까 거기 안에 넣다 보니까 이게 됐네요. 음식 관련 구독 서비스도 최근에 또 늘어났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음식 관련해서 뭐 칙 서비스도 있고 뭔가 별거 다 있는데 요즘에 약간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전 세계 커피를 가져다 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간식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세계 과자를 매일 아침마다 매달 단위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과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 굉장히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성심당이라든지 이런 데 줄 많이 쓰잖아요. 가가지고 대전 갔을 때. 네. 혹시 가서 사시죠? 성심당은 대전역에 있는 거 폐점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들리죠. 대전역 그렇죠. 성심당. 그래서 저도 대전 갈 때마다 꼭 들리는데 생각이 집에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스쿠라는 데서 월 4만 원 내면 전국에 있는 유명 빵집에 관련된 빵을 한 8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빵이란 거를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배달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근데 냉동하면 이거 누가 먹을까 싶은데 급속 냉동을 시키면 빵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데우면 똑같은 맛이 난대요. 급속 냉동하면. 예, 그게 아마 기술인 것 같은데 이래가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요즘 술 관련돼 가지고도 뭐 회사 와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전송 막걸리 같은 게 구독 서비스가 많죠. 그리고 뭐 칵테일 관련돼 가지고 키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구독 서비스들이 있죠. 굉장히 다양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뭐 구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커피 머신. 그렇죠. 한 10만 원인가 제 기억에 그 정도 내면 계속 이제 원두 갖다 주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신도리코 신도리코 복사기 그쵸. 그거 뭐 싸게 처음에 돈 안 들어가고 사무실 마련할 때 구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좋은 복사지 쓰고 복사 품질 좋고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폰트,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비, 뭐 편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구독 경제가 비즈니스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구독 경제가 단점이 뭐냐면 대기업에게 좋은 게 이제 구독 경제 선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신뢰 자본이 없는 사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하기가 어려운 점인데 그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독 멤버십을 설명해서 또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구독 경제의 또 장점은 뭐냐면 초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장비나 기술이 없더라도 그걸 아주 작은 금액을 두고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뭔가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 경쟁자 이렇게 들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미용실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의 도쿄에서는 한 1,200개 미용실이 하나의 미용실로 합쳐져 가지고 구독 멤버십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면 커팅 해주는 건 아니고 머리 컷을 해주는 건 아니고 스타일링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 퇴근이나 아니면 점심 뭐 시간 이럴 때 아니면 지나가다 들려서 머리 스타일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같은 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머리 스타일링 받아가지고 스타일링만 받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 가서 머리 새치가 많으시네요. 머리 염색도 하고 컬을 넣을까? 뭐 이러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아, 구독으로 미끼 상품이 있고 그쵸. 오면 연결 판매하는 건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비슷한 게 또 일본에 아예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같은 한 건물에서 한 5,000원 내면 드링크 패스라는 건데 5,000원을 내면 그 안에 있는 가맹점, 구독 가맹점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커피나 뭐 저녁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점 혼자 가면 커피만 마시지만 커피가 공짜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커피 한잔 할래? 이러면 가서 내가 한 잔 사줄게 이런데 가면 우리가 남자끼리 가면 보통 이제 저 같은 케이크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피도 먹고 케이크도 먹으면 추가 계속 매출이 나는 거잖아요. 그 맥주 한 잔 준다고 해서 보통 경우에 가서 맥주 한 잔만 먹고 오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작은 안주 하나 시킬게 이래서 또 안주도 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데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맹점들이 가맹점의 안 비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그 전통 상인을 돕는 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중동 사랑시장이라고 네. 이름에 사랑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단장님이 구독 경제 좀 공부하시면서 배달 구독. 그래서 이 중동 사랑시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에 얼마를 내시면 배달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해주는 걸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건 맡겨주는 거, 그 공간에다가 전통시장 가면 물건 어디 뭐 놓을 데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사물함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물함은 아니고 공간이 있고 시장 상인 중에 한 분이 그쪽에 가까운 데 계시니까 봐주는 거죠, 물건을. 그래서 거기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배달 무제한 무료 해주고 물건 맡아주고 이런 것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작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이나 또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실 사례를 따지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중앙일보 칼럼에서 적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 시내 전통시장도 비슷한 걸 했어요. 그 주변에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은 도시락 시켜야 되는데 도시락 좀 시키면 똑같잖아요. 맨날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래서 지나가다 그 도시락을 만드는 한 6개, 정육점, 과일 가게, 떡집, 두부 뭐 이런 6개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구독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왜냐면 아하. 어차피 안 팔리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합쳐가지고 팔아볼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먹으니까 맛있고 싼데 문제는 이게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나가다 보니까 맛있네 해서 전화로 이제 신청해서 주변에다가 야 이거 해보려는데 홈페이지도 없지 뭣도 없었지. 그러니까 사람들 추천하면 전화로 하거나 가서 이제 보고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 상생의 일환으로 처음에 플랫폼 만들어주고 나중에 비용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게 나라 돈이 들어가거나 뭐 정부 돈이 들어가거나 대기업이 손해보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볼 때도 구독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뭐 내 서비스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나와 좀 시너지가 될 만한 곳들을 연결해서 회원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거, 좀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구독 경제를 활용해서 좀 구독 경제 2.0으로 좀 나아가고 좀 하려면 내부적인 경쟁력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독을 쓰려고 하면 이제 저렴한 게 있는데 저는 구독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머리 스타일 보시면 이 머리 스타일이 23년 됐어요.
30년 돼서 제 방송 보시면은 다 이 머리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바가지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옷도 항상 똑같은 옷 입고 다니거든요. 방송 때.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23년 동안 그 혼자 하시는 분 1인 미용실을 가거든요. 근데 왜냐면 들어가서 앉으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죠. 사람들 볼 때마다 너 머리 스타일 신기하다. 너 뭐 바가지 머리를 바가지 씌워가지고 머리 자르니? 막 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냐? 가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도 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막 어렵게 야 이거 어떻게 할게가 아니라 이 머리 스타일만 보더라도 제가 왜 23년을 다니겠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맞춤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단골의 기본이고 사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골의 기본, 사업의 기본이다. 맞춤형 서비스가 점점 더 강화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 서비스 혹은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기회는 작은 기업들에게도 좀 올 거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불황기로 접어들었고 사실은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회원제 서비스를 하는 게 좀 작은 기업들이 좀 예전에 단골 서비스 하던 거였는데 뭐 대기업들이 우유 서비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독경제 2.0을 이야기하시는데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독경제 2.0이 향후에는 어떻게 좀 시장에서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좀 바꾸실 거라고 보십니까? 2.0이 사실 좀 우울하게 보면은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도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하지만 야후도 약간 저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물었지만 구독은 그럴 수가 없는 게 구독을 하면 들어올 락인데요. 네. 왜냐하면 플랫폼 경제는 내가 이걸 쓰더라도 다른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독은 돈을 내기 때문에 또 어떤 걸 체험하려면 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락인되는 순간부터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가전이다 이러면 뭐 가전제품 1, 2위 회사 정도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강제 구독되고 강제 락인되고 여기서 이제 이 비용을 올리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튜브가 비슷한 거죠. 유튜브에 대체제가 있나요? 유튜브의 대체제. 네. 뭐가 있죠? 없죠. 이거 틱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유튜브가 뭐 강세니까요, 현재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격을 많이 올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 올렸지만은 회원 이탈 별로 없었죠. 그렇죠.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 업체 1, 2위 빼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이제 굉장히 구독 플레이션과 강제 구독의 시대가 개막된 거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도 구독 서비스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소상공인 연합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일본 사례라든지 제가 오늘 미국 사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게 보면은 소상공인도 모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의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걸 누가 해야 되냐? 광역단체나 정부 또는 대기업이. 왜냐면 이게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한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 금액의 한 1000분의 1만 구독 서비스 넣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안 되면 협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용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그렇죠. 산업이 서로 연대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작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이렇게 맛있는 집들이 서로 연결해서 맞습니다. 기업을 향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지역 연계라든지 서로 좀 구심적인 덩어리를 좀 키워야 이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게 해서 구독 경제의 가능성을 작은 기업들도 좀 볼 수 있다. 저희는 가인즈 캠퍼스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구독한다. 그래서 한 달에 좋습니다. 38,000원인데 예. 그 정도만 내면 컨설팅 회사의 모든 정보와 자료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다. 진짜요? 저희도 구독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구독의 장점인 거죠, 이게 바로.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의 구독경제 전략연구센터장인 전호겸 연구교수님과 함께 구독 비즈니스 지금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